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한파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9호선 고속터미널역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불편을 주고 있고요. 양천 향교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복궁역 인근은 지하 상수도관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지하철 이용하시거나 이 부근 다니시는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1월 2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전환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일부 소상공인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강력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고했습니다.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 방침도 밝혔습니다. 전력 사용량을 줄이려는 지자체의 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성북절전소를 통해 지난해에만 8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가운데 7세에서 9세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변 생활용품에 적힌 KC라는 문구 자주 보셨을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품이 안전하다고 국가가 공인을 했다는 표시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환법에 의거해서 규정되고 있는데 지난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월 전환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상인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기용품뿐만 아니라 의류나 잡화 등 생활용품까지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의류의 경우 원단을 비롯해 지퍼와 단추 등 각 자재마다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나 인증받기로 하기로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리는데 그거 시행하다 보면은 우리는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만만치 않은 인증 비용도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입니다. 각 인증 절차마다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상인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고 이는 곧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백화점 등 대형 업체들에 비해 저렴하다는 가격 경쟁력마저 잃게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됐지만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손님들이 없겠죠. 걱정이 가득했던 상인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논란이 지속되며 지난 1년간 전환법 개정이 진행됐고 결국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법안에는 KC 인증이 의무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생활용품에 전기용품을 비롯해 의류나 잡화 등 생활용품 39종이 포함돼 있던 상황. 이 중에서 의류와 액세서리 등 23종의 생활용품을 KC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6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구체적인 시행령과 KC 인증 의무 면제 품목 등을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부터 3월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 간담회와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전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일단 한숨 돌렸다는 반응입니다.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같은 대형 재래시장이 많은 중구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개정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확정안 마련까지는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중구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마련한 전환법 개정안 설명회 자리.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상인들은 빼곡하게 자리를 채웠습니다. 기존 39종의 KC 인증 의무 생활용품에서 의류와 장신구 등 23종의 생활용품이 제외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 검사와 KC마크 표시 등의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일부 품목들을 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시험 검사 그리고 KC마크 표시 이런 의무들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전환법에 대한 상인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우선 비싼 인증 비용은 소상공인들에게 계속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도한 인증 비용에 대한 혹시 쿠폰 쪽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없으신지? 또 논란이 많았던 의류가 KC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아동복은 여전히 의무 대상 품목인 상황. 인증 대상에서 아동복도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아동복 입고 죽은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은 의료는 제외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안전 요건을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전환법이 가진 모순도 지적됐습니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상인들에게 안전인증 책임이 모두 돌아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원자재 생산 단계에서 안전인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최종 소비자를 만나는 공급자한테 공급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윗단계에서 위해도에 대한 부분은 원재료부터 점검을 해오고 하는 부분이 더 이치에 맞지 않나. 소상공인들에게 가혹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정이 이뤄진 전환법.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확정안을 마련하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 산적해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전력난이 심각합니다. 사실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이런 전력난이 반복되는 건 과도한 전력 사용 때문일 겁니다. 성북구에서는 주민들 스스로 전기 절약에 나서 지난해에만 8억 원이 넘는 전기료를 아꼈다고 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북구의 한 아파트. 이곳은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 중 전기료를 가장 많이 아낀 아파트로 뽑혔습니다. 2016년 4억 5,200만 원이었던 전기세가 지난해엔 3억 5,300만 원으로 줄어든 것. 약 1억 원 가까이 전기료를 아꼈습니다. 그 비결은 아파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하주차장 조명으로 사용됐던 140개의 형광등은 70개의 LED 조명으로 교체됐습니다. 여기서 한 달 400만 원 이상 전기세가 절감됐습니다. 또 10집 중 한 집꼴로 미니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한 집당 10,000원 정도의 전기세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관리비가 줄어들자 주민들 스스로 절전에 나서면서 그 효과는 더욱 커졌습니다. 가장 효과가 컸던 게 태양광, 미니 태양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게 절전이 되긴 되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하고 그 가격을 이렇게 이제 전기를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한 월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는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됐어요. 저희가 남양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또한 이곳은 절감된 관리비로 경비원들의 최저 시급을 맞춰줄 수 있게 돼 경비원의 고용 안정과 관리비 절감이란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올려준 최저임금만큼 이상 또 관리비 절감을 시킨다는 거죠, 직원들이. 그러니까 선순환의 연속이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계속되는 게 동행의 파급 효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성북절전소 사업이 시작되면서 전기 절감에 나선 아파트나 단체는 모두 64곳. 그 결과 지난해 전기 절감량은 전년도 대비 3.6%로 요금으로 환산하면 8억 2천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3만 5천 세대의 절전소로 외형이 확대가 됐고 그 절전소들의 전기 절감량을 보면 1,200만 킬로와트, 온실가스량으로는 5,500톤 이상의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성북구는 절전소 사업에 참여할 경우 LED 교체에 따른 비용 지원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며 올해 성북절전소를 7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성북절전소 사업이 확대되면서 그 효과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성북절전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계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청 환경과 최미경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사를 보니까 단순히 개인이 나서서 전기를 아끼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절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북절전소 사업은 어떻게 시작됐죠? 절전소라는 게 에너지 절약이 곧 발전이라는 의미인데요. 네. 2011년에 온실가스 없는 성북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해에 온실가스 없는 마을 만들기 업무 협약을 통해서 실천 의지가 높은 공동체 3개를 절전소로 지정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성북구 주민 중에서 에너지 절약 활동가로 양성한 절전소 길라잡이, 절전소 주민들과 함께 민관 협치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지난해만 이 성북절전소에서 8억 원이 넘는 전기료를 아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LED 조명이나 미니 태양광 설치가 큰 역할을 한 걸로 분석되고 있죠.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고 또 혹시 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아파트 단지 공용 부분 LED 조명은요,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한 주택정책과의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요. 예. 개인의 경우에는 서울시 기후변화 기금을 활용해서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한 1.45%의 저렴한 이자로 융자 신청해서 교체가 가능하십니다. 네. 또 가정에 주로 설치하는 260W짜리 미니 태양광 발전소는 설치 비용이 한 61만 원 정도 드는데요. 서울시가 41만 원, 성북구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설치비는 10만 원이시면 됩니다. 예, 생각보다 개인 비용이 적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전력을 아끼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인식 마련, 즉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게 절전소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민 모임을 통한 절전소의 경우에는 매월 절전소 길라잡이가 방문해서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우수 절전자에 대한 시상과 에너지 교육을 병행하고요. 네. 공동주택 절전소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절전 특강이나 절전소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기후에너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매월 게시하는 절전소 소식지를 통해 계절별로 꼭 필요한 절전 노하우를 공유하여 절전소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이 몇 해 전부터 이 전기를 절약해서 경비비 인상분을 상쇄시켜서 성북구가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이 성북 절전소의 올해의 계획은 어떤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2020년까지 100개 이상의 성북 절전소를 목표로 네.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주민 모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늘리고요. 아파트 공용 부분이나 절전소 세대별 에너지 진단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예.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에너지 센터를 조성해서 절전소 길라잡이와 주민 간의 소통을 위한 사랑방 역할, 그리고 각종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에너지 관련 정보와 에너지 복지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을 넘어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절약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생산, 에너지 나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나가서 성북절전소가 단지 절전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동행 절전소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자, 네. 각 가정에서 전기요금도 덜 나오고 환경도 생각하고 그 돈으로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사업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성북구청 환경과 최미경 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송파구의 한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나 약 1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던 윤모 씨와 박모 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옷, 가구, 장판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0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다툼을 벌이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구로구의 한 성당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승용차가 신도들이 모여있던 텐트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10시 30분쯤 중구의 한 인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쇄소 일부가 소실됐고 인쇄기계 및 컴퓨터 등 집계류가 불에 타 3,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2층 작업장 내 인쇄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정부가 강남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초과이익 환수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뜨겁습니다. 최근 서울시도 정부의 대책에 발맞춰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재건축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
이를 통해 노후 지역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 서울시가 25일 발표한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브리핑의 주요 골자입니다. 재건축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에 힘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자치단체들이 이를 어길 경우 강제로 환수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법상 부가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 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천만 원 이상 개발 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그 이익에 대해 10에서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그동안 6년 동안 유예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공공주택 확대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성동구가 공공 빅데이터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하교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는 이 자료를 토대로 관련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성동형 공공 빅데이터로 분석한 성동 지역 어린이 교통안전 실태입니다. 교통발생 추이는 성인의 경우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는 데 반해 어린이의 경우 널뛰기 하듯 들쭉날쭉합니다.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아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주로 발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중상을 입은 건 평균 23.3%로 성인 평균 51.1%보다 절반가량 낮았습니다. 폭이 좁은 길에서 서행하던 차와 주로 사고가 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가운데 7세에서 9세까지의 교통사고 비율은 전체 어린이의 53.6%를 차지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인 7월에서 9월까지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나고 학교 시간인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또 아이들은 다양한 경로로 등하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전국 어린이 보행사고 사상자가 보호구역 외에서 91%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녹색 어머니 이런 분들이 다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서도 사고가 많이 난 걸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료를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데이터를 토대로 성동구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이달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를 운영합니다. 교통안전 지킴이는 각 학교 학부모 1명과 어르신 1명이 한 조를 이뤄 학교 시간대인 3시부터 6시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등하굣길에서도 활동합니다. 여기에 더해 주요 초등학교마다 보행자 시야 확보를 위한 방호 울타리와 볼록 거울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 그리고 다발 지역에 그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기로 했고요. 시설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2018년 한 해 동안 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영한다는.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 성동구. 이 정책이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올해 8살이 된 아이들이 오는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된다는 게 설레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환경 변화에 따른 부적응이 걱정되기도 할 겁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직접 음악을 통해 후배들을 응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언제나 응석바지일 줄 알았던 아이들이 관객석에 앉아 점잖게 공연을 감상합니다. 가끔 눈도 감기고 장난이 치고 싶기도 하지만 오늘만큼은 무대에 집중하고자 노력합니다. 객석을 채운 건 8살 예비 초등생. 무대에는 초등학생 언니, 누나, 형, 오빠가 올랐습니다. 올해 입학을 앞둔 동생들을 위해 초등학생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그동안 아이들을 돌봐온 어린이집 선생님은 아쉬움이 담긴 목소리로 거친 선생님의 손을 꼭 잡아주던 너희들의 보드라운 손이 매일매일 그리울 것 같구나. 초등학교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넓은 너희들로 자라나길 바라며
그리고 한 살 아래의 동생들도 또박또박 응원의 편지를 읽어내립니다. 친동생처럼 사랑해주고 돌봐주었던 형님들 정말 고맙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늦었다고 훌륭한 형님들의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선생님의 격려와 선후배들의 응원까지 더해져서인지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씩씩하게 입학 포부를 밝힙니다. 친구들이 많아서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요.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도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칭찬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입학은 그동안의 익숙함을 버려야 하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기 쉽습니다.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명약은 칭찬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항상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해주기.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재밌었니? 즐거웠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이가 더 학교 가는 게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한 뼘 더 자란 아이들. 초등학교라는 더 큰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공사 저지냐 강행이냐 말이 많았던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부지에 오늘 아침 시공사가 용역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공사장 입구를 막았던 주민들을 저지시키고 중장비를 진입시키면서 결국 물리력에는 물리력으로 맞서는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양측의 이유가 어찌됐든 대학생들의 기숙사를 짓는데 용역업체까지 동원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이 씁쓸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